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으로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 이상의 거울이란 시, 그리고 그 다음에 천양희 시인의 가시나무란 시를 공부했었고요. 이번에는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건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의 이번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학시험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오늘 시는 사실은 그 EBS 2021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시이기도 하거든요. 자, 제목 잠깐 볼까요?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좀 전에 얘기했지만 EBS 2021학년도 수능 특강에 이미 탑재가 되었던,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었던 문제집에 있는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능에서 좀 다룰 법한 작품이다.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이 나이덕이라는 시인은 교사이면서 이제 시인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계신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시는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편견,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그럴 거야.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뭐 심한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죠. 곱슬머리는 고집이 세대, 뭐 이런 것들. 그건 좀 잘못된 정말 선입견 중에 하나인 건데,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령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누군가 툭 부딪혔어. 야, 쟤는 부딪히고 사과도 안 해.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너무나 아파서 정신이 없는 상태였던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행위를 보더니, 야, 쟤는 되게 네 가지가 없구나. 뭐 부딪혀놓고 사과도 안 하는 인성이 정말 더럽네. 이렇게 얘기하면 걔에 대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시인 겁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화자와 상황과 정수태도 찾을 건데요. 요 안에 세 번째 줄에 딱 바로 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는 나라는 화자가 등장을 하는 거고, 제목이 복숭아나무 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가시나무도 비슷했는데 나무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나가 복숭아나무라는 존재를 보고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시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복숭아나무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여러 겹의 뭘 갖고 있대요? 여러 겹의 복숭아나무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복숭아나무라고 써 있네요. 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 그럼 결국 이거는 내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뭔가 거리감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자, 일단 뭐뭐 씁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어체라는 거.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죠. 일단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건 뭔가 거리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리감이 생긴 이유가 뭐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너무나 이 복숭아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가고 싶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복숭아나무가 마음을 가졌다? 마음을 가질 수 있나? 복숭아나무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복숭아나무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일종의 의인화된 표현이네요. 그러면 이걸 의인화했다라는 건 이 복숭아나무가 진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숭아나무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타인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걔가 너무나 많은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뭐 그런 거잖아. 나에 대해서 한 가지 태도로 대하면 뭔가 좀 진실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럴 땐 이랬다고 저럴 땐 또 저랬다고. 그러니까 되게 진심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겹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는 거고, 이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것들은 진심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쟤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냐면 겉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이 복숭아 나무의 모습을 내 편견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죠? 쟤는 왠지 뭔가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밑에 볼까요? 왠지 이래서 가기 싫었대.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이 나무의 겉모습이 어땠냐면 흰 꽃과 분홍 꽃을 갖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요 여러 겹의 마음 있죠? 여러 겹의 마음이 바로 이 흰 꽃과 분홍 꽃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흰 꽃이면 흰 꽃, 분홍 꽃이면 분홍 꽃, 이게 아니라 흰 꽃도 있고 분홍 꽃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함께 있는 거야.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흰 꽃과 분홍 꽃, 뭔가 하나의 그 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을 갖고 있는 걸 보니 야, 쟤는 되게 여러 개를 다 하는 여러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쟤는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어. 쟤는 흰색이 진짜인지 분홍색이 진짜인지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흰 꽃과 분홍 꽃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색깔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색채 이미지 쓸 수 있겠다. 그죠? 이거는 일단 시각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다는 것들, 요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여러 겹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 복숭아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가졌을 거야라는 건 내가 추측한 거잖아. 근데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래요. 여러분 보통 그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가가서 쉬는 곳이 그늘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머물 수 없는 그늘일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미지상?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늘인 거지. 저 그늘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일 것 같아. 저기 가봤자 뭐 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그리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그러니까 이 나무 곁에 가지 않고 지나쳤대. 그것도 가까이서 아니면 멀리 돌아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어떤 감을 얘기하는 거야? 거리감. 근데 멀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강조한 거죠. 그 나무에 대한 내 심리적 거리감을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심적인 거리감을 강조하면서 저 복숭아 나무 왠지 믿지 못하겠어. 딱 봤는데 뭔가 좀 속도 투명하지 않고 진심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 나무 그늘 밑에 가봤자 뭔가 좀 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일단 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있잖아요.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걔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에게 왠지 모를 쟤는 뭔가 좀 달라.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 이 나무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복숭아 나무를 보면 어떤 상황이야?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건 일종의 거부감을 지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거부감은 내가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여러 겹의 꽃잎들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 꽃잎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거를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대. 얘들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에 대해 관심이 없었잖아? 근데 얘가 자세히 보니까 멀리서나마 보이는 게 하나 있던 거야. 그게 뭐냐면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네? 이걸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천의 빛깔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흰 꽃과 분홍 꽃,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여러 겹의 꽃 있잖아. 여러 겹의 마음이라고 했던 그 꽃, 그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야. 새로운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수천의 빛깔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라본 그 나무 있잖아요. 이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이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모습,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생각을 해줄게요. 현재까지 내가 거부감이 있었고 거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나마 딱 보니까 뭐야? 나쁘다고 생각했던 저 나무 그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저렇게 수천의 빛깔이 있었네?
새로운 걸 발견했어. 그리고 걔네들을 눈부셔 알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한테 눈부시게 느껴졌다라는 거야. 눈부셨다라는 얘기는 내가 긍정적으로 얘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아까까지 가지고 있던 그 거리감이 뭐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얘를 통해서 인식이 좀 바뀌고 있잖아.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야. 뭔가 좀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저 수천의 빛깔이 뭔데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지? 밑을 볼까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나무가 왜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알겠는 거야. 처음에는 수천의 빛깔이라고 하면 처음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야 쟤는 수천 개의 마음을 갖고 있네? 변덕 겁나 심하네. 너무나 애가 막 속에 쓸데없는 마음들 많이 갖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뭔가 피워내고 싶은 게 많았을 뿐이야.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안에 수천의 빛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는 바로 여러 겹의 마음을 지닌 이유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 수천의 빛깔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 개의 마음으로 인해서 변덕이 심하거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는 피워내고 싶은 목표가 많았을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로웠을까? 나처럼 선입견 갖고 얘를 피했을 거니까 아마도 배척당했겠죠.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외로울 줄도 몰랐을 거래. 그럼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외로운 줄을 몰랐을까? 얜 바쁘잖아. 뭐 하느라고? 수천 개의 빛깔을 피워내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아마 외로운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라고 얘가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도 외로움을 느낄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왜? 얘는 지금 수천 개의 꽃빛을 피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왕따 시켰다? 그래서 내가 외롭다. 이게 아니라 외로울 틈도 없었을 거란 얘기야.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에 맞게 계속해서 수천 개의 꽃잎을 피워내느라 열심히 살았을 것이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나는 쟤 못 믿을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내가 멀리서 보고 알았잖아? 그럼 알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처음에 말했던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우리가 잘못 읽었잖아.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 읽었는데 그 마음을 읽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그 나무의 진심을 아는데 참 오래 걸렸다. 결국은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요게 이제 인식이 이렇게 와갖고 다시 가까이 하게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와갖고 이젠 거부감이 아니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자, 지금 그 수많은 꽃잎들이 이제는 흩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꽃잎이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꽃잎들은 꽃잎이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언제 먼데 닿았을 무렵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 자, 이제 복숭아 나무 그늘이 중요해요. 이 복숭아 나무 그늘은 위에서 말했던 그늘과 좀 달라야 돼요. 아까 위쪽에서 말했던 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얘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숭아 나무 그늘은 이제는 플러스의 그늘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 그늘에서 가만히 듣잖아. 그럼 현재 내가 그 그늘에 이제는 가게 된 거죠. 아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그늘이기 때문에 이 그늘이라는 곳은 바로 화자가 머무는 그늘이면서
이 그늘과 나무와 진정한 소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리고 뭔가 교감하고 있는 그러한 나무 그늘이 된 거죠. 이 인식이 변화한 거죠.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에 온 소리를. 그럼 좀 이상하다. 이걸로 끝나니까 아마도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고치겠죠. 그죠? 가만히 들었습니다를 강조하고 싶어서 끄집어냈겠죠.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뭘 들었는데? 저녁이 오는 소리를요. 자, 저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루가 지난 이제 저녁에 성찰, 깨달음의 시간 우리가 저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저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감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나무가 교감하는 시간을 저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녁이 오는 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녁이 오는 소리는 존재할 수 없지 않니? 저녁이 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 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소리로 들릴 수 있나? 그럼 좀 이상하지. 그치? 그러니까 저녁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시각적인 부분이야. 실제 존재하는 것도 시각밖에 없죠. 눈앞에 있는 건. 근데 그걸 우리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뭐화해놨냐면 청각적으로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시각을 청각화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감각을 전이했다라고도 설명하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저녁에 오는 소리를 나무 그늘 밑에서 들었다라는 건 그 나무와 교감하고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끝났다라는 걸로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드러난 시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끝이 나겠다. 그죠? 됐죠? 자, 정리합시다. 자, 이 시의 주제는요, 복숭아 나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복숭아 나무에 대한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때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복숭아 나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람이 이걸 보고 느낀 걸 보면 이 복숭아 나무 일종의 타인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진정한 오해,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 가지고서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해하고 그 이해하기 위한 깨달음,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는 시. 자, 이걸 위해서 경어체 사용한 거 아까 씁니다라는 거 있었죠? 경어체를 사용했을 때 다소 여성적인 어조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설명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한용운 씨의 시가 특히 그렇죠. 경어체. 경어체가 무조건 여성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설명을 많이 하니까요. 다음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다. 아까 앞쪽에 있었죠. 흰 꽃과 분홍 꽃이 있었으니까. 자, 이것은 시각적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었고, 공감각적 이미지 마지막에 얘기했었네요. 그럼 이제 대립조 식구가 뭐죠? 대립은 아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과 맨 마지막에 그 복숭아 나무 그늘은 서로 대조적인 성격이 있죠. 위에 쪽에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부정적인 느낌의 그늘이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은 화자가 머무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이니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짧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한 이 시는 여러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그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으로 잘못 바라보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교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사실은 좀 개인주의가 많죠. 그래서 내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단절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개인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을 좀 공감하자, 포용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포용,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복효근의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파이팅입니다. 안녕!